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마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분에 이 과일무 씨를 심어 보려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아주 예쁜 무인데요. 하얀 무도 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무는 보통 모종판에 심는 게 아니고 직접 파종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엔 모종판에 심어 가지고도 나오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직접 파종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길다란 뿌리는 걷어내고요. 여기다가 비료를 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유기질 비료입니다. 개분 들어있는 유기질 비료 주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천연 칼슘 비료. 배추나 무는 천연 칼슘 비료를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요 총진싹. 혹시 이 안에 벌레들이 있을까봐 대요 총진싹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 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일반흙에 제가 상토를 조금 섞어 놓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옥상이고요. 돌멩이도 있네요. 지금 이 안에는 지렁이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사 올 때 지렁이도 같이 넣어서 가져왔답니다. 잘 섞어 주시고요. 씨앗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골고루 잘 섞이게 해 주셔야 되겠죠. 사실 지금 무 씨앗 파종하는 건 조금 늦었다고 봐야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뼘 정도씩 떼어서 심어 주시면 좋고요. 그런데 사실 이 통 하나에 이렇게 한 뼘씩 떼어서 심다 보면 많이 심을 순 없죠. 이제 기준점은 한 뼘씩 하는 걸로 해놓고 조금 더 뿌려가지고 또 혹시 발화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뿌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크면 또 솎아서 먹어도 되니까요. 조금 어린 잎을 솎아서 나물 반찬 해 먹어도 맛있죠. 이거는 지금 작년에 심고 남은 씨앗이기 때문에 2개씩 심는 게 좋겠죠. 제가 과일무와 레드무 2가지를 심을 생각입니다. 하얀색 무는 파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사서 먹고요. 제가 작년에 이걸 심어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맛이. 땅이 없어도 이렇게 화분에 무를 키울 수 있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겨울에도 무가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하나씩 뽑아다가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잘 덮어주면 되고요. 보통 씨앗 크기의 2배 정도 깊이로 묻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대유 총진싹 한번 뿌려주겠습니다. 대유 총진싹은 토양 살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농약은 아니고요. 백강균이라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계피가루를 좀 뿌려주겠습니다. 아무래도 계피 냄새가 나면 벌레들이 싫어해서 오지 않겠죠? 이렇게 모기장을 이용하셔도 되고 양파망 2겹 해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솔솔 뿌려주면 정말 간단하죠?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적당히 뿌려가지고 물을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섞이게 됩니다. 대충 뿌려주시면 되고요. 그냥 씨앗만 파종하고 내버려두면 한 2-3일이면 싹이 트는데 또 벌레밥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제 여기는 옥상이라 벌레가 굉장히 많이 날아옵니다. 나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벌레들이 많이 오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또 지나면 한 번 더 뿌려주시면 좋겠죠. 이제 물을 계속 주다 보면 계피 냄새도 다 날아가고 하기 때문에 싹이 튼 다음에 또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9월 1일입니다. 씨앗 파종하고 3일 되었는데요. 이렇게 싹이 텄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니까 금방 이렇게 싹이 튼답니다. 제가 과일무와 보라무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색깔도 초록색이 아니고 적색을 띠고 있죠. 그냥 일반 무를 심으시면 초록색 이파리가 나오게 되죠. 이쪽에도 심어 놨는데요. 요거는 레드무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싹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심은 거고요. 이건 스티로폼 상자입니다. 예쁘게 싹이 올라오고 있죠. 오늘이 9월 17일입니다. 그 사이에 태풍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아주 센 태풍이었죠. 씨앗 파종하고 딱 20일 되었군요. 이제 이 시점에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풀도 많이 자랐습니다. 일단 풀을 보이는 대로 빨리빨리 뽑아줘야 됩니다. 태풍을 2번이나 겪다 보니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가지고 풀도 뽑지 못했네요. 이렇게 밑에 쪽에 흙을 이렇게 높여 주셔야 됩니다. 북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이파리 달려있는 밑에 쪽 뿌리로 보이는 그게 바로 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꺾인다면 무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흙을 이쪽으로 이렇게 북을 줘야 됩니다. 이제 화분에다 심은 경우에는 흙이 적죠. 그래서 다른 흙을 갖다가 더 부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잘 크라고 유기질 비료를 넣어 줍니다. 비료를 주고 흙으로 덮어 주시면 좋겠죠. 여기도 같은 날 심은 건데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막아지는 부분이 없어서 태풍을 그대로 맞았고요. 여기 작은 것들은 제가 씨앗을 다시 뿌려 가지고 이렇게 새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큰 거는 그나마 태풍에 살아남은 거고요. 같은 날 심은 거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죠. 태풍에도 풀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심어서 올라온 겁니다. 여기도 흙을 좀 뿌리 쪽으로 몰아줘야 되겠죠. 사실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는 흙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흙을 갖다가 더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흙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텃밭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텃밭에서는 두둑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또 너무 과습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둑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고요. 화분에서는 그냥 이렇게 심어도 잘 된답니다. 여기는 옥상이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한 번 물을 주고 있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물을 너무 안 줘도 채소는 잘 자라지 않죠.
추워지기 전에 빨리빨리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잘 주시고, 여기도 유기질 비료를 조금 줘야 되겠죠. 지금 이거는 많이 나 있죠. 나중에 솎아낼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좋은 것으로 남기고 안 좋은 거는 나중에 뽑아낼 겁니다. 이렇게 사이사이 유기질 비료를 넣어줍니다. 이거는 발효가 다 된 개분이 들어있는 유기질 비료입니다. 그래서 식물에 닿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왕이면 화학 비료보다는 그냥 유기질 비료 쓰셔서 유기농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좀 작아도 상관없으니까요. 오늘이 9월 23일입니다. 씨앗 뿌리고 25일 되었군요. 그 사이에 이렇게 잘 자랐고요. 이제 요 정도 크면 해줘야 될 게 있는데요. 무를 크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솎아내야 됩니다. 손으로 뽑으셔도 되지만 지금 화분에 너무 촘촘하게 있어서 뽑다가 옆에 있는 것까지 뽑히면 안 되니까 제가 대충 가위로 필요 없는 거를 자르겠습니다. 사실 무는 한 뼘씩 떼어서 심어야 되죠. 그래야 무가 크게 되는데요. 이 무는 일반 하얀 무에 비해서 좀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화분에 심으면 좋은데요. 일단 요 정도 해서 키운 다음에 또 솎아내서 이제 이파리는 먹으면 되겠죠. 뿌리가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흙이 부족해서 흙을 더 추가해서 덮어주고 있습니다. 신기한 게 이 무는 벌레가 하나도 먹지 않았죠. 제가 아무것도 안 줬는데 이렇게 벌레가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과연 벌레가 먹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더 관찰을 해보고 여러분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무를 심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작겠죠. 아직도 여기는 낮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 무도 성장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무가 작게 달리더라도 이파리를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죠. 여기다가 천연 칼슘 비료 넣어 주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기질 비료는 주었고요. 그때 같이 줬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깜빡합니다. 이렇게 대충 놔도 물을 주게 되면 다 녹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배추나 무는 꼭 천연 칼슘 비료를 줘야 됩니다. 이제 무가 더 자라게 되면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